네,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 살인 사건이 20년 만에 그 베일을 드러냈습니다. 경찰이 피의자를 지목했습니다. 사건의 전말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.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정리해 주세요. 네,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. 2005년 6월과 11월에 서울 신정동에서 20대, 40대 그 여성 각각 이제 각각 한 명씩 두 명인데요. 5개월 간격으로 해서 휴일 오후에 이 남성이 근무하고 있는 그 빌딩 1층으로 유괴 납치가 돼서 그 방문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시신을 쌀포대 그리고 이제 비닐 돗자리 등에 싸서 노끈으로 묶어서 인근 주차장 주택가에 유기한 사건인데요. 이번에 이제 20년 만에 정확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. 두 명의 피해자가 그 희생된 그 범행 방식이 좀 같았다는 점에서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이 됐었던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 당시부터도 이제 동일인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일단 그 시신의 머리에 이제 검은 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사인이 이제 경부압박 질식사 그리고 이제 가슴에 이빨 자국이 있었다는 점, 또 손이 결박돼 있었다는 점,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범행 수법들이 이제 동일하고요.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시신을 특이한 방법으로 모욕하는 등에 있어서 일종의 그 연쇄 살인범에서 보이는 이 시그니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동일범의 수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럼 이게 미제 사건의 늪에 빠진 이유는 뭐였나요? 그 당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장기 미제 수사로 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DNA를 검출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피해자의 어떤 사체를 이 범인이 아주 꼼꼼하게 이게 닦아내는 그런 어떤 방법을 씀으로써 증거인멸이 돼서 그 당시에는 결국 2013년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이번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최근에 경찰이 다시 재수사를 해서 이번에 뭔가 실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20년 만에 경찰에 지목한 피의자는 누구였습니까? 사실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두 개 사건에서 이 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된 그런 장소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원이었다. 그 당시에 나이가 60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만약에 살아있다면 한 80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제 실제 2차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약 석 달 뒤에 동일 장소에서 그 유사수법과 비슷한 그러한 그 성범죄 시도 이후에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고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복역한 그런 사실이 있는 자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 2015년에 병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이렇게 경찰의 피의자를 특정하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? 실제로 이제 그 2013년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고요. 2016년에 서울지방경찰청 이제 미제 사건 전담반이 신설돼 가지고 그때부터 2016년에 1차로 DNA 점검을 재감정 의뢰를 했었고 그리고 2020년에 2차로 다시 또 DNA 점검을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. 그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5년 동안 수사를 이어왔는데요. 사실 이제 지금까지 그 많았던 그 사건 기록 그리고 증거물을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해왔었고 유전자 발전 기법이 이제 그 상당히 그 크게 그 어떤 발전을 이룬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광범위한 어떤 대조 작업을 벌인 뒤에 이 수사 범위를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를 해 나갔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번에 이제 피의자로 딱 이렇게 지목이 된 그 사람의 생전 검체가 다행스럽게 의료기관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해서 그것을 감정해서 이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을 했습니다.
네. 그럼 이번에 나온 수사 결과 그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이미 사망한 그 살인범을 추적을 해서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그 진실을 그 파헤치기 위해서는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수사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봅니다. 네. 그런데 이 사건이 이른바 엽기 토끼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었죠. 이런 이름이 붙었던 이유는 뭐였나요? 사실 이제 그 2차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한 6개월 정도가 경과된 그 시점에 이 신정동에서 굉장히 유사한 그 사건이 발생됩니다. 네. 그래서 어떤 여성이 흉기로 위협을 당해서 연립주택 반지하에 납치가 되어 있다가 어떤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숨어 있었던 그 1층과 2층 사이에 신발장에 엽기 토끼 그 스티커가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한 명으로 이제 그 범인이 특정됐습니다만은 네.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이 사건이 1, 2차 사건의 범인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몰랐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와 연관을 시켰을 때 이것은 연쇄 살인의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사실 엽기 토끼 사건이 그 어떤 세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죠. 아, 그러니까 결국 앞서 말씀하신 사건과 엽기 토끼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이번에 이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. 그 네. 이유가 뭐냐면 예. 엽기 토끼 사건이 발생이 된 것이 지난 그 2006년 5월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범인으로 이제 특정된 바로 이자가 그때 당시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면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나와서 그와 유사한 그 범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적 알리바이로 인해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엽기 토끼 사건은 지금 어떻게 뭐 수사가 밝혀졌나요? 아직 잡히지 않고 있죠.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뭐 이 사건 이후에 노들로 사건인가요? 하여튼 그쪽에서 발생된 그 사건하고도 연관을 갖다 시켰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는 DNA가 확보가 이미 돼 있어가지고 다른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요. 네.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엽기 토끼라든가 이런 그 사건이 모두 다 아까 1, 2차 사건에 있어서 범인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면 네. 경찰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뭐 탈출했었던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시원했을 텐데 예.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.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것은 또 살인이 아니라 납치 미수기 때문에 예. 어떻게 보면은 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단 말이죠. 예,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 DNA 같은 것이 뭔가 나온다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뭐 어떤 여죄를 추궁한다든가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이 사건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하신 그 유전자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? 지금 경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좀 하나하나 이렇게 그동안에 매듭이 풀리지 않았던 이런 그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의 어떤 그 수사력이 집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. 네.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